안녕하십니까. 캘리그라피 강사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2회차 부드러운 선 익히고 부드러운 서체 배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수업 때 했던 1회차의 직선 연습을 통해서 저희가 단단한 표현을 배우고 어울리는 글씨체를 공부했고요. 오늘 부드러운 선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감성적인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예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처럼 준비하시고 이제 저희들 가나다라 선긋기와 그 다음에 문장 단어 써보기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오늘은 곡선으로 된 표현을 해보실 건데요. 곡선 쓰기를 위해서는 곡선의 선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선 연습을 하시는데 항상 붓은 종이와 직각이 되게 하는 거고요. 이게 용어가 있어요. 중봉이라고 해서 붓을 가운데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은 종이에 닿아도 되고요. 이 왼손은 종이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종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곡선을 그리실 때 조금 너무 울릉불릉하게 그리시게 되면은 유치해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우아하게 여러분이 막 지휘하거나 파도가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칠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곡선을 쓰시면은 조금 더 우아한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파도가 한 3번 정도 치는 그 정도의 길이로 지금 곡선을 옆으로 가는 수평선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결이 아름답게 쳐야 돼요. 너무 등고선을 하듯이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 급하게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오는 것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글씨로 표현했을 때 조금 더 우아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곡선을 그리실 때 우아하게 곡선을 완만하고 이음새가 자연스럽게 지난번처럼 일강에서처럼 우리가 1cm 간격으로 옆으로 가는 수평선을 그려보실 거고요. 이렇게 수평선을 A4 용지 한 페이지가 끝날 때까지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걸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붓을 세우시고 내려갈 텐데 먼저 들어오는 선을 먼저 하고 나가는 선을 할게요. 자,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곡선이 우아하게 표현될 수 있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1cm 간격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곡선이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게 표현이 되죠. 잠시 후에 제가 안 예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꼬부랑 이렇게 보이죠.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너무 격하게 곡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쁘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고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리을을 쓸 때나 이렇게 쓰지 아름다운 선을 표현할 때 내려오는 선은 조금 우아하고 내려오는 곡선이 들어가고 나가고의 간격이 너무 심하지 않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균형인데요. 우리가 선을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직선을 쭉 그려보시면요. 제가 쓴 거는 올라갈 때 폭과 내려갈 때 폭이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건 많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는 조금 오고 이렇게 되면 수평이 아니라 이 선에 맞춰서 올라가기만 한 거예요.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쵸? 내려오려면 올라간 만큼 내려오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수평에 맞게 해주셔야지 글씨를 썼을 때 반듯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선지 A4 사이즈를 자르셨으면 거기다가 부드러운 쪽이 항상 앞쪽이라고 했죠. 놓으시고 옆으로 가는 우아한 파도, 그다음에 내려오는 물줄기를 예쁘게 이렇게 세련되게 한 페이지를 연습하신 다음에 오늘 곡선으로 된 가나다라를 배워보겠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선 연습하시고 새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새 종이를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가나다라를 곡선만 가지고 써볼 거예요. 여기는 직선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곡선 표현할 때는. 근데 어떻게 직선을 안 쓰고 가나다라를 쓰지? 자, 이제 보실게요. 기억을 쓰는데
동그라미처럼 쓰시고, 아도 동그라미처럼 쓰시고, 여기 아의 작은 아도 동그라미처럼 쓰시면 가가 직선이 하나도 없는데 가로 읽히죠. 그리고 아주 귀여워요. 지난번에 썼던 직선 글씨보다는 곡선 글씨는 아주 러블리하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쁜 표현을 하실 때 꼭 곡선을 쓰시는 게 좋아요. 고마워, 사랑해 하는데 직선으로 된 글씨를 하게 되면 조금 딱딱해 보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마워, 사랑해를 이렇게 예쁘고 부드러운 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말하는 것처럼 예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귀엽게 써주시고, 모음이 너무 이번에는 모음을 길게 쓰기 아니기 때문에 너무 모음이 안 길어지시면 좋겠어요. 자음의 길이와 비슷하게 써주시고, 네, 이렇게 아직은 누르지 않고 그냥 붓을 세워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읒도 마찬가지 직선이 안 들어가고 동그라미 하듯이 내려오고 다리 똑같이 넣어주시고. 지읒도 귀여워졌죠. 키읔, 티귿, 피읔, 이렇게 곡선으로 된 글씨를 써보았는데요. 우리 일강에서 직선으로 된 표현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랑해 하고 쓴다고 생각하면은 사랑이란 말을 쓰고요. 해자는 우리 작게 썼었죠. 이거를 곡선으로 표현하면은 더 러블리해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사랑이죠. 곡선을 가지고 사랑해란 말을 표현하니까 왠지 하트를 그리고 싶어지네요. 그쵸? 이렇게 표현할 때는 조금 단호해 보이죠? 사랑해 이렇게 읽혀지지만 사랑해 하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처럼 이 곡선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곡선을 배우고 나면은 캘리로는 직선으로 된 글씨를 별로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내용들이 러블리한 내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곡선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럼 지난번 제가 1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다라를 쓰신 다음에는 한 번으로는 절대 저처럼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이 저하고 익숙해지시려면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가나다라 쓰신 거를 5번 정도 기본으로, 적게는 5번, 네, 그렇게 쓰신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쓸 글씨를 준비하시면 다음 글씨가 훨씬 잘 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옆으로 긴 모양의 정사각형보다 옆으로 긴 모양의 가나다라를 이렇게 써주시고 5번 정도 쓰신 다음에 다음 글씨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 다 쓰고 오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곡선 눌러쓰기를 해보실 텐데요. 우리 1강에서처럼 눌러쓰기는 강조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옆으로 가는 선을 조금 더 강조했어요. 보실게요. 눌러주고 내려올 때는 붓을 들어서 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까지가 강조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눌러지게 되죠. 옆으로 가는 나를 이쪽 아랫부분에만 강조할 거니까 아래쪽만 눌러주셔야 돼요. 아는 누르지 않았어요. 디귿도 이 부분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붓을 세워서 쓰실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에는 이렇게 곡선 눌러쓰기를 통해서 문장 안에서 강조할 부분은 이렇게 누르는 걸 통해서 강조할 거예요. 시옷도 곡선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이응도 이쪽은 누르시고 들면서 표현하시고 안은 동그랗게 누르고 내려올 땐 안 눌러요. 네, 2개가 반복될 땐 한 군데만 눌러주시면 돼요. 나란히 있는 부분에서는 쓰시고
끝까지 쓰신 다음에 우리가 누른 것과 안 누른 것의 차이를 제가 잠깐 짧은 단어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예쁜 얼굴 이렇게 쓴다고 치면은 아까 우리가 누르지 않은 곡선 글씨를 배웠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물론 예쁘죠. 하지만 강조하기를 배운 다음에 쓰면은 저는 예쁘다는 말을 더 좋으니까 이거 강조해 볼게요. 눌러줬습니다. 꺼내서 비읍이 이렇게 2개 반복될 때는 한 군데만 눌러주시면 돼요. 니은 안 눌렀어요. 얼굴은 예쁨보다 강조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쓰니까 어때요? 제가 예쁜을 강조하겠다고 했는데 글씨에서 그 부분이 딱 강조가 됐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표현력이 더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쁜 얼굴이니까 우리 웃는 모습을 하나 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눌러서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쓰기를 하실 건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누르는 연습도 누르고 붓을 들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5번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다음 글씨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눌러쓰기를 5번 잠시 끊고 하고 오셨을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음 길게 쓰기를 해볼 거예요. 둥글게 쓰는 거. 우리 처음에 선 연습하셨던 그 선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길게 쓰려면 자음이 절대 크면 안 돼요. 자음을 줄여주겠습니다. 기억을 줄여주고요. 길게 쓸 때는 멀리 간다고 했죠. 멀리서 S라인을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물결 모양의 예쁜 우아한 글씨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이거를 직선을 그어 보았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글씨가 이렇게 삐뚤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 쓸게요. 니은은 줄여주고 좀 멀리서 길게 아까 우리 손연습했던 그 S라인을 가지고 쓸 거예요. 붓이 있으시면은 붓으로 연습하셔도 되고요. 요새 좋은 붓펜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붓펜을 사용해서 연습하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 모나미 붓펜 같은 경우는 누르기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약간 네임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붓처럼 생긴 붓펜을 사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는 충분히 붓처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붓이 없으시면은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자음 줄이고 모음 옆으로 가서 넓게 와서 길게 쓰게 하고 있어요. S라인 넣고 U는 넣고 S라인 넣고 자, 이렇게 곡선 길게 쓰기를 또 해서 강조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이걸로는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그리움, 기다림 이런 단어가 잘 어울리겠네요. 자, 기다림이란 단어에서 S라인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림자까지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그런 조금 길다, 오래, 뭐 아주 이런 느낌을 표현할 때는 누르는 것보다는 모음을 길게 써서 강조하는 게 더 이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가 균형 있게 쓰시면서 5번 정도 멈추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또 새 종이를 깔고 이제 곡선으로 된 단어들을 써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단어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곡선으로 된 단어 중에서 우리 용띠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용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눌러주고
곡선을 이용해서 용이 가듯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토끼는요, 토자는 눌러주고 끼는 토끼의 그 귀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토끼를 그리지 않아도 글씨에서 토끼가 보이죠? 고양이를 한번 볼까요? 고양이는 이렇게 요염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강아지랑 틀리게. 그다음에 양자는 고를 강조했기 때문에 너무 강조하지 않고요. 곡선만 가지고 하고, 이자에서는 요거를 고양이 꼬리처럼 이렇게 말아주시면 수염만 넣으면은 글씨에서 고양이가 보이게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숭이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원숭이가 나무 이런 데 매달려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넣어주시면은 원숭이가 표현이 돼요. 이자 쓴 다음에 얘를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글씨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간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삼겹살집 같은 데 가면은 뭐 제주 도야지 뭐 이런 간판이 있을 텐데요. 돼지를 그릴 때 돼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코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돼지가 강조가 됐어요. 대자만 강조하고 지자는 동그라미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주만 써주시면은 벌써 간판이 됐어요. 제주 돼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물의 곡선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단어를 썼을 때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재밌죠? 그러면 그 다음 단어 또 보실게요. 이번에도 곡선을 가지고 곡선 단어를 표현해 볼 텐데요. 이미지를 생각하고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단어를 써주시면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웃는다고 할 때, 웃음이라는 걸 쓰실 때요, 여러분 웃으면 입꼬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올라가죠. 웃을 때도, 웃음이라는 글자 쓰실 때도 입꼬리를 올려주시면 웃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웃음 강조했으니까 은자는 조금 작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쁘게 활짝 웃는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웃음도. 또 그 다음에 꽃이란 걸 표현해 볼 텐데요. 꽃은 첫 번째 거를 눌렀을 때 두 번째 거는 누르지 않아요. 꽃의 꽃대라고 생각하고 치우세요. 아까 우리 긴 선 뽑아주고 우아하게 나머지 거 들어간 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꽃술만 표현하면은 꽃을 그리지 않아도 글씨에서 벌써 꽃이 보이게 돼요. 그쵸? 자, 날개라는 글씨 써볼 텐데요. 날개가, 새 날개가 이렇게 날아가죠. 자, 이미 표현을 했어요. 날개라는 거에서 이미 날개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미 여기서 날개에서 새 날개가 표현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갈매기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셔도 어딘가 날아가는 새가 벌써 보이죠, 글씨에서. 그래서 글씨는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업이에요. 단어를 쓰실 때, 곡선을 가지고 표현하실 때도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향기라는 말 써볼까요? 히읗을 길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향기는 나면 어떻게 나죠? 이렇게 솔솔 나죠? 그런 느낌으로 솔솔 나는 글씨를 먼저 뽑아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향기에서 향기를 표현했기 때문에 향기가 있는 건 대부분 꽃이잖아요. 이렇게 꽃그림 하나만 넣어주면 향기로운 인생, 삶, 향기로운 삶을 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단어를 썼는데 벌써 문장으로 표현해도 지금 벌써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어의 이미지를 이 안에 싣게 되면은 그냥 향기로운 삶이 아니라 아주 그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뭉게구름이란 단어를 써볼 텐데요. 이거는 미음이 많은데 미음을 곡선처럼 표현해 주셔야지 표현이 돼요. 뭉게 하고 곡선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개자도 구자도 눌러주시고 문자 넣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특별하게 뭉게구름을 그리지 않아도 이미 글씨에서 몽글몽글하는 느낌이 나면서 글씨에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오늘 지금 써드린 거를
여러분도 따라서 써보시고 이제 이 다음 글씨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문장이 있는 글씨를 써보실게요. 지난번처럼. 단어 써보시니까 되게 재밌으시죠? 표현을 강조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들이 글씨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미지가 글씨로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들이 내 글씨를 보고도 우와 하고 그런 그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게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인데 너무 급하게 오늘 선생님처럼은 바로 안 되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쓰실 수도 있고요. 손글씨라는 거는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성이나 그런 아름다운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잘 썼다 못 썼다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거는 강조하고 이미지를 넣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를 하나 써볼게요. 괜찮아.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 일 때 제가 괜찮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괜찮아. 반말이 됐네요. 괜찮아요 할게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는 중요하죠. 부터는요 조금 줄여주세요. 차근차근 아까 저번에쯤 얘기했듯이 반복될 때는 앞쪽을 크게 하면은 뒤에 있는 거는 자 해도 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괜찮아요.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도 돼요 하는데 직선을 안 쓰고 곡선을 쓰게 되니까 제가 되게 여러분한테 따뜻하고 예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직선을 쓸 때는 괜찮아요.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곡선을 쓰게 되면은 괜찮아요. 하나부터 이렇게 좀 위로하는 느낌이 곡선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선처럼 이런 말을 쓸 때 직선을 잘 쓰지 않고 곡선을 배우게 되면은 곡선을 더 많이 쓰시게 되실 거예요. 자, 또 여러분이 봉투나 이런 데 많이 쓰시는 말인데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할 수도 있고요. 어머니들이 저희한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냥 태어나줘서 고마워. 또 너를 사랑해. 이런 느낌으로 자녀들한테 용돈 봉투를 주셔도 좋고 그냥 엽서에 쓰셔도 아마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배워서 쓰시면. 그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번 써볼 거예요. 고맙고 해서 고맙고 강조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S라인을 모음해서 넣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은 눌러줬어요. 곡자는 안중에서 안 눌렀어요. 그다음에 사랑 눌러주고 사랑은 분명히 들어가야죠. S라인이 이쪽으로 빼줬어요. 합니다를 써야 하니까 내려버리면 합니다 자리가 합니다를 쓸 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사랑 그다음에 사랑에서 하트를 이 이응 자리에 넣으시면은 읽혀져요.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보이시죠? 그다음에 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했어요. 자, 어떤가요? 되게 정말 고맙고 사랑하는 느낌이 나죠. 곡선을 사용하니까. 자,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썼으니까 하트를 조금 더 넣어줬어요. 빨간색으로 넣으시면 더 이뻐요. 자, 이렇게 여백이 있으면서 안에다 문장을 집어넣으니까 되게 러블리하고 예쁜 그런 내용이 글씨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나답게 살아가기. 나답게 살아가기. 누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답자까지는 중요하게 해주셔야 돼요. 살다. 살자 중요하고요. 아자는 안 중요해요. 그리고 가기에서 가자 중요하고 기자는 안 중요해요. 나답게 살아가기 되게 예쁘게 그냥 맹세하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의 얼굴에 가진 이미지를 그리셔도 돼요. 나라고 했으니까 저는 저를 그려볼게요. 저는요 얼굴이 통통하죠.
그리고 앞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앞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눈이 좀 크죠. 코는 안 그리겠어요. 자, 나답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여러분한테 맹세했어요. 안녕하고. 나답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약간의 그림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예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이런 문구도 조금 더 강조될 수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안경 썼으면 이런 그림에 안경만 넣어주시면 되고 머리 스타일만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천천히 가도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해보니까 이렇게 잘 안 돼.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저도 10년 전에 글씨를 쓴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연습하시면 저처럼 잘 쓰실 수 있어요. 천천히 가도, 천천히란 말 안에는 천천히가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면은 천천히 간다 이런 느낌이 보여요. 자, 천천히 가야 되니까 점점 작아지게. 가도, 가짜는 조금 눌러주고 도자 작게 쓰시고요. 포기하지, 중요한 말이죠.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 좀 줄여주셔야 돼요. 않는다, 안자는 중요해요.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니까. 는다는 조금 작게 쓰시고. 천천히 가도 포기하지 않는 애는 누가 있나요? 네, 달팽이가 있죠. 달팽이를 제가 그려볼게요. 달팽이가 이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달팽이가 걸어가요. 천천히 가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도 포기하지 않는 거가 너무 인생에서 중요해요. 뭐 빨리 가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결론은 어떤 것을 작은 목표를 세우더라도 완성하는 게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써드린 문장들을 잠시 끊으시고 잘 써보시고 응용해 보시고 또 써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또 쓰고 싶은 문장들 나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은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제가 쓴 것들을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자,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도일리 페이퍼는 뭐 다이소 이런 데 가시면은 문구점에서 정말 저렴하게 100장에 뭐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선물 포장하실 때도 굉장히 좋고요. 코팅하시면 컵받침이나 액자로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곡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향기 나는 삶이라는 글씨를 향기에는 향기를 넣고 삶을 강조해서 꽃을 그려주니까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죠. 여기도 바람이 전해주는 말 아까도 썼듯이 바람 느낌 해주고 전해주다 말 강조해주고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조금 넣어줬어요. 자,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 꿈은 꼭 커야 되는 건 아니지만 꿈을 꾼다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이거는 곡선이 아니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커피 한 잔, 수다 한 모금. 커피잔이나 커피콩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 잔에서 한 잔을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모금 이런 거는 좀 줄여주시고 커피와 나머지 글씨를 강조해 주시니까 이거는 커피 잔 받침에 이렇게 해서 코팅해서 주셔서 여기다가 펀치를 뚫으시고 끈 하나만 연결하시면 예쁜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컵받침으로 내놔도 너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처음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마지막, 명사니까 눌러주고 마지막에 강조해주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글자들을 줄여줬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곡선으로 표현하기 배워보셨는데요. 지난번에 직선 쓴 것보다는 곡선으로 표현했을 때 더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귀엽고 러블리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셨죠? 그래서 곡선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전달이 조금 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글씨체가 직선을 가졌더라도
축의금 봉투, 뭐 그런 감사 봉투, 그다음에 엽서, 그다음에 뭐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쓰실 때도 이렇게 곡선을 쓰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강조돼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글씨를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곡선이 너무 강조되거나 삐뚤어졌을 때 균형이 안 맞으면은 글씨로 표현했을 때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고 조금 더 우아하게 곡선을 너무 웨이브지지 않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익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필압을 이용해서 곡선 글씨를 되게 진실되게 표현하는 글씨를 배워볼 텐데요. 이 글씨는 이름이 있어요. 누룽지체라고 해서 제가 필압을 이용해서 눌러쓰기를 통해서 따뜻한 글씨를 배워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또 오늘 글씨를 배우신 다음에 곡선을 쓰시게 되면은 조금 더 다음 글씨에 훨씬 더 쓰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쉽게 쓰실 수 있는 곡선 글씨, 필압을 이용한 곡선 글씨를 가지고 올 텐데요. 그때까지 오늘 배우신 곡선 글씨를 열심히 써보시고 응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글씨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연습하시고 선 가나다라 쓰는 거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3강에서 우리가 필압을 이용한 글씨에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